7월 28일 월요일입니다. 한국 증시.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코스피가 지난 3주 동안 쭉 오르다가 3,200선 근처에서 지금 잠시 멈칫하는 모습인데요. 네, 숨고르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오늘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눈앞에 닥친 큰 변수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있을 미국 연준 회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코앞이죠. 사흘 뒤 8월 1일 미국의 대한국 관세 결정 시간입니다. 아,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정말 크네요. 네, 지금 시장 방향을 결정할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분석 자료들 보니까요. 와, 전망이 진짜 흥미롭게 엇갈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쪽에선 이거 관세 폭탄 터질까봐 걱정이다 이러면서 하락 가능성을 꽤 높게 봐요. 뭐 75% 확률로 한 0.8% 하락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랑 EU 관세 합의한 거 봐라. 또 기술주 지금 가나지 않냐. 이러면서요. 상승 예측 확률도 58%에서 65% 정도. 상승폭은 한 0.2에서 1.0%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상반된 신호들이 지금 막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좀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진짜 핵심 동력이 뭔지, 또 숨어있는 위험 요인은 뭔지 이걸 명확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의 의미를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뭐니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 관세 문제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8월 1일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미국이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위협한 시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확고해요. 시한 연장 없다. 아, 연장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단판이죠. 7월 31일 양국 재무장관 회담만 남았습니다. 와,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그러니까 일부 분석에서는 이 불확실성 그 자체가 이미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험 회피 모드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게 하락 전망의 주된 근거 중 하나죠. 근데 또 다른 분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EU 관세 합의요. 거긴 한 15% 수준에서 합의가 됐잖아요. 네, 그 소식이 약간의 안도감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그냥 있진 않고 뭐 대규모 조선 협력 패키지 같은 걸 제안하면서 막판 조율 중이다. 이런 점을 들어서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 예측에 정말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협상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그 충격이 꽤 클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관망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현재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설명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문제도 큰데 또 중앙은행들 움직임도 중요하잖아요. 미국 연준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요. 네, 시장에서는 거의 97% 이상, 현재 금리 수준인 4.25에서 4.50% 이걸 그대로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일단 최근에 나온 물가 지표, 6월 CPI가 2.7%로 반등했거든요. 예상보다 좀 높았어요. 그리고 고용 시장도 아직은 괜찮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명분이 좀 약하다는 거죠. 아, 물가랑 고용이 아직 괜찮으니까. 네. 근데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정치적인 압박도 있고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려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약간 좀 정책 마비 상태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정책 마비요? 네.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이렇게 묶어두면 전 세계적으로 돈 빌리는 비용, 즉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니까 이건 좀 부담 요인이죠. 한국은행 상황도 참 복잡해요. 지난달에 금리 동결했잖아요. 2.50%로. 네, 그랬죠. 근데 그때 배경이 주택시장 너무 뜨겁다, 가계비 너무 많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동시에 또 경기 침체 우려도 크거든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8%밖에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금리 동결하면서도 앞으로 내릴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겼죠. 소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라고 하죠. 4분기에는 2.25%까지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금융 안정도 잡아야 하고 경기도 살려야 하고 참 어려운 딜레마네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격차가 2.0%포인트까지 벌어졌고요. 이게 계속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네, 최근에 환율이 1390원대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 1377.9원이었고 오늘 마감은 1382원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올랐네요. 네. 근데 좀 재미있는 게 오늘 장중한 때는 원화가 오히려 약간 강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정말요? 네. 1370원대 후반에서 1380원대 초반 그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글쎄요, 뭐 반기적인 수급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아주 미세한 기대감 그런 게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이런 환율 움직임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외국인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렇게 큰 외부 변수들이 막 얽혀 있는데 그럼 시장 자체의 기술적인 상태,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지금 어떤 신호가 나오고 있나요? 코스피가 지금 52주 최고가 근처 3,2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여러 분석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단기 과열 신호입니다. 아, 너무 빨리 올랐다. 네, 그렇죠.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RSI 같은 보조 지표들이 과열 구간에 들어섰고요. 또 볼린저 밴드라는 기술적 분석 도구가 있는데 그 상단선을 건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아직 있는데 조금 지쳤다.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네, 비슷합니다. 물론 이동평균선들 위에 주가가 아직 있어서 기술적인 상승 추세 자체는 유효하다. 이런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MACD 골든크로스 유지 중이고요. 아, 추세는 살아있다. 네, 그래서 장중에 다시 고점을 뚫으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MACD 같은 다른 지표가 약간 둔화될 조짐을 보인다거나 캔들 모양이 좀 변했다거나 이런 걸 근거로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힘겨루기 양상이죠. 거래량은 어떤가요? 거래량은 그냥 평균 수준이거나 약간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 전망이 하락과 상승으로 이렇게 딱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라는 엄청난 위험 요인을 더 크게 볼 거냐, 아니면 미국 증시가 좋고 기술주가 잘 나가는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더 중요하게 볼 거냐, 이 시각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0.8% 하락, 다른 쪽에서는 플러스 0.2%에서 플러스 1.0% 상승, 이렇게 다른 예측을 내놓는 거죠. 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 분야는 괜찮다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섹터들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역시 AI랑 반도체입니다. 아, 역시 반도체. 네. 이건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고 글로벌 수요도 꾸준하고요.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랑 테슬라 칩 공급 계약 같은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자주 거론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이요? 네,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많아서 실적이 안정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요. HD 현대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기업들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금융주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고 하니까 그 수혜 기대감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은 은행주들이 대표적이죠. 거기에 더해서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는 역시 내수 기반의 방어주, 예를 들면 통신이나 유틸리티 같은 분야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방어주. 다만 역시 관세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보죠. 현재 한국 증시를 요약하면 기술적으로는 단기 과열 부담이랑 상승 동력이 같이 있는 상태고 여기에 미국의 관세 결정이라는 아주 큰 이벤트 리스크가 딱 버티고 서 있는 형국이다. 네, 팽팽한 줄다리기죠. 그래서 분석 자료들의 전망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관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이번 주 연준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 그 너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속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던 특정 분야들이 있었잖아요. AI 반도체라든가 조선업 같은 섹터들. 네네. 이런 분야들이 가진 진짜 강점은 뭘까? 이런 단기적인 무역 분쟁 같은 파도를 넘어서 한국 경제에 좀 더 긴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동력은 아닐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탐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